자, 안녕하십니까. 61번부터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층형 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라클 계층형 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스타트 위드 절은 계층 구조의 시작점을 지정하는 구문이다. 맞죠? 스타트 위드. 말부터 스타트 위드예요. 제가 항상 이 계층형 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 여러분들은 뭐 푸자붓은 뭐 이런 것들 뭐 암기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뒤에도 뭐 문제가 나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용어 같은 게 뭐 문제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층형 쿼리에 접근하는 건 사실 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스타트 위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스타트 위드부터 일단 시작하는 게 맞고요. 오더 시블링즈 바이 절은 형제 노드 사이에서 정렬을 지정하는 구문이다. 그쵸? 어떤 그 형제 노드라는 게 이런 식이에요. 요렇게 한번 끝까지 갔다가 그 다음 노드에서 끝까지 가고 또 요만큼 갔다가 또 노드별로 이렇게 정렬을 하는 게 시블링즈 바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순방향 전개라는 건 부모 노드부터 자식 노드. 자, 순방향 전개, 역방향 전개라는 게 있어요. 순방향 전개라는 건 부모에서부터 자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생각을 할 때도 순방향 전개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순방향 전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 노드로부터 자식 노드로 내려가는 거. 그리고 루트 노드의 값은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루트 노드의 값은 레벨 값은 1입니다. 네. 다음 62번 문제. 아래 SQL 실행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런 사원 테이블이 있고요. 사원 테이블에서 시작을 하는데 스타트 위드. 자,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매니저 사원 번호 is null부터 시작이에요. 그럼 매니저 사원 번호가 null인 걸 찾으세요. 두 개가 있네요. 두 개가 있으면 사원 번호 1번 그리고 5번,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두 개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홍길동이랑 이병헌, 홍길동이랑 이병헌, 그리고 홍길동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뭐 또 홍길동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길동이 먼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connect by filial. 자, connect by절을 그 다음에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filial이라는 게 붙어 있는 곳 사원 번호, 이게 사원 번호죠. 붙어 있는 쪽이. 그러면 여기에 사원 번호를 가는 거예요. 자, 앞에서 선택한 그 두 개, 결정이 된 스타트가 된 두 개에서 사원 번호 1번, 5번을 보고 얘가 매니저 사원 번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겠죠. 5번이니까 얘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연결이 다 된 겁니다. 이미 여기에서는 이렇게 된 거고, 여기에서 자 끝에 보면 시블링즈 바이라고 되어 있죠. 시블링즈 바이라는 건 처음에 홍길동 거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병헌 거 나오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원 번호에 지금 DESC 역방향, 그러니까 역방향이 된다. DESC 내림차순 정렬이 안 붙어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오름차순 정렬이니까 1번이 먼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사원번호. 자, 여기에서 입사 일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사 일자. 입사 일자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2013년 1월 1일부터 그 다음에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나와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년 이런 애들은 제외. 그 다음에 요건 14년이죠. 여기는 14년도 다 제외. 그러면 요 세 개에 대해, 요 두 개에 대해서만 먼저 출력이 되겠죠. 자, 홍길동에서 시작한 거는 원래 강감찬, 이순신, 이민정인데 이 중에 강감찬은 입사일자에서 이미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순신, 이민정이 나오는데 이게 사원번호 순으로 정렬이 되어야 하고요. 이 안에서 정렬이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병헌이 나오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이병헌은 다 14년도예요. 입사일자가. 그래서 얘는 다 제외. 그래서 적절한 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층형 지리문 계속 나오죠.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SQL 서버, MS SQL이라고도 부르고, 우리 SQLD 시험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라클이랑 SQL 서버가 시험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계층형 지리문은 CTE (Common Table Expression을) 재기 호출함으로써 계층 구조를 전개한다. 자, 이거 모르시는 분, 이거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은 그냥 요거 통째로 외우세요. 자, SQL 서버는 따로 스타트 위드 뭐 이런 게 없어요. 없어서 그냥 CTE라는 뭐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재기 호출해서 계층 구조로 전개한다. 요거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요거 맞는 말이에요. 예, 맞는 말이고, SQL 서버에서는 계층형 지리문은 앵커 멤버를 실행하여 기본 결과를 집합에 만들어 놓고, 자, 하나 만들어 놓고 재기 멤버를 지속적으로 실행한다. 요거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다르게 한 겁니다. 자, 그대로 외우시면 되고, 오라클 계층형 지리문에서는 웨어절은 모든 전개를 진행한 이후 필터 조건으로서 만족하는 데이터만을 추출하는 데 활용이 된다. 자, 아까도 보여드렸죠. 조건절에 있는 거 바로 그냥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조건 추출이 되는 거예요. 자, 오라클 계층형 지리문에서 filial 키워드는 connect by 절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filial 자식 부모 형태로 사용하면 순방향 전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filial 키워드는 select 또는 where 절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 자, 아래 SQL을 실행한 결과를 출력하는 SQL로 아래 결과를, 자, 그러니까 요런 테이블이 있었고 요렇게 나왔어. 근데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죠. 자, 이거 보면 일단 자, 이런 거 조금 쉽게 푸는 방법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 지부가 있고 뭐 어찌됐건 테이블 뭐 이렇게 있대요. 있는데 요거를 뭐 어떻게 조인했겠죠. 예, 조인했을 텐데, 자, 요거를 보면 일단은 그 스타트 위드 쪽을 먼저 보시면 돼요. 계층형 쿼리니까 일단 스타트가 아시아 지부를 바라보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아시아 지부를. 그럼 100번, 부속 코드가 100번 또는 이런 것들을 찾아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건데, 자, 1번 보면 지금 유니온이라는 게 유니온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자, 스타트 위드 부속 코드가 120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0번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커넥트 바이 피리얼 상위 부속 코드에서 부속 코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120번 한번 찾아봅시다. 1번 지사. 여기서 상위 부속 코드가 100번이죠. 피리얼 붙은 거 먼저 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100번에서 부속 코드로 가는 거야. 100번이네. 그러면 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아시아 지부랑 일본 지사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두 개가 나왔네요. 그래서 요거 좀 정답에 근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역방향 전개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피리얼 쪽에 부모에 대한 게 붙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식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피리얼. 근데 부모에 대한 게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역방향 전개다. 그 다음에 유니온이 있고, 자, 밑에 보니까 부속코드 120번에서 얘는 지금 커넥트 바이가 피리얼이 부속 코드에 붙어 있죠. 이번에는 부속 코드 120번을 가지고 여기에 120번이 있는 애들을 찾는 거예요. 지금 얘네 두 개가 있죠. 도쿄 지사하고 도쿄 지점하고 오사카 지점이 있습니다. 120번이 상위 부속 코드가. 그러면은 자, 제가 점 찍는 거 요거 이렇게 네 개가 일단 출력되는 거예요. 보니까 맞아요. 그죠? 일단 요거 네 개를 가지고 레프트 아우터 조인,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두고 매출액과 조인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부속 코드에 맞는 애 120번 이런 건 지금 없어요. 여기에 없으니까 아마 옆에 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널이 나오고 100번 120번은 널이 나왔고 121번 122번은 1500 1000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되게 정답이랑 유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고, 자, 그 다음에 레벨을 붙였죠. 레벨을 붙였다는 거는, 자, 여기서 이 레벨을 LVL로 치환해가지고, 요렇게 왔죠. 왔을 때, 요거의 레벨 1, 2, 얘는 같은 등급이니까 2, 2, 그죠? 그리고 유니온이기 때문에, 일본 지사는 2번 나왔어야 되는데, 유니온이라서 한 번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얘가 일단은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봤을 때는, 자, 부속코드 100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시아 지부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피리어가 부속코드에 있어. 그럼 부속코드 100번을 가지고 여기로 갔어요. 그럼 100번 100번 일본 지사 한국 지사가 다 나와야 돼요. 그죠? 아시아 지부 밑에는 일본 지사 한국 지사가 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한국 지사 없죠. 한국지사 안 보입니다. 그러면 제외. 그래서 얘는 정답이 그래서 아닌 거고. 그다음에 이런 애들도 지금 121번 되어 있죠. 스타트 위드 121번. 자, 121번 어딨냐? 자, 도쿄지사예요. 도쿄 지점. 도쿄 지점에서 시작하는데 피리어가 상위 부서 코드에 붙어 있으니까 도쿄 지점에서 피리어를 보면 상위 부서 코드를 보면 이쪽에 있죠. 120번. 그러면 이걸 가지고 부속 코드에 가서 찾으면 일본 지사 나오고, 그죠. 일본 지사만 나오면 돼요. 그러면 일단 얘는 이 두 개밖에 데이터가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제외. 그런 식으로 얘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은데, 뭐 이것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걸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문제가 너무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거니까, 자, 스타트 위드 부속 코드가 어떤 부속 코드냐라고 봤는데 요만큼이죠. 요만큼에서, 자, 상위 부속 코드가 이즈 어리고 스타트 위드 부속 코드가 121대에 자, 상위 부속 코드가 이즈 널이어야 해요. 상위 부속 코드가. 얘는 빼는 거예요. 이건 빼는 거고. 자, 여기서 상위 부속 코드에 피리얼 붙어 있죠. 그러면은 120번에 대한 상위 부속 코드는 100번이니까 위로 올라가면 아시아 지부만 있어야 되는데, 있는데 얘는 근데 뺐으니까 얘는 제외시키고, 그러면은 120번만 나오겠죠. 그럼 부속 코드 120번부터 시작할게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120번으로 시작하는데 120번에서 또 피리어는 부속 코드에 이번에 붙어 있어요. 자, 복잡하죠? 자,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제가 하는 말 계속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일본 지사에 그러면 120번 일본 지사니까 여기에서 상위 부속 코드, 피리어가 부속 코드에 붙어 있죠. 그럼 120번을 가지고 상위 부속 코드로 가면 지금 요렇게 세 개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 개가 연결이 됐고, 그러면 세 개의 데이터만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시아 지부 안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그래서 아닌 겁니다. 레프트 아우터 조인 쪽은 한번 매출이랑 붙여서 있으면 그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없으면 이렇게 널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4번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SQL과 실행 결과가 다른 하나는 어떤 SQL일까요? 하는 문제죠. 테이블 생성한 거 보면 테이블 일단 T1이라는 거 만들고 인서트 한번 하고 T2 만들고 인서트 두 건을 했습니다. 했고 데이터 넣은 거 보면 지금 넘버라는 컬럼에 1이라고 넣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이블 역시 넘버라는 컬럼에 1이랑 3이라고 넣습니다. 자, 이 SQL을 보면 일단 기본적인 오라클 문법의 SQL이고 이렇게 쉼표로 콤마로 구분이 되는 프롬절에서, 그리고 웨어절도 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이너 조인 SQL이 되겠죠. 그래서 이 SQL만
보고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은 문제예요. 네. 그리고 뭐 컬럼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내추럴 조인인지 뭐 아니면 이런 유징 조인을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건데, 자 보면은 이너 조인 했고, T1, T2 이너 조인, 그 다음에 B.NO는 A.NO이다. 이렇게 해서 요거 뭐 똑같은 결과를 출력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똑같은 SQL이니까 이거는 얘를 ANSI SQL 문법으로 만들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얘를 오라클 SQL 문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형태죠. 그 다음에 역시 두 번째 보면 테이블 A 조인, 테이블 2, 테이블 1, 테이블 2 조인이라고 했는데, 요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조인이라고 쓰면 이너 조인이라고 쓴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너 조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징하고 가로 열고 NO, 여기에 NO에 뭐 A.NO 또는 B.NO 이런 거 넣으면 안 됩니다. 예, 알리아스 넣지 않고 그냥 어떤 컬럼 명만 써 주시면 똑같은 컬럼명이어야 되고 똑같은 데이터 타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컬럼명만 NO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넘버 타입 또는 뭐 바차 타입, 바차면 바차 타입 이렇게 똑같아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것도 똑같은 결과 출력한다. 3번 보면 T1A, T2B를 크로스 조인하고 따로 조건이 없죠. 크로스 조인을 한다는 거는 어떤 거 하나랑, 그리고 지금 보면 T1에는 데이터 하나 있죠. 1이라는 데이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T2에는 1이랑 3이 있어요. 이걸 크로스 조인하면 둘 다 하나씩 나온다. 그래서 두 행이 출력이 될 거예요. 얘네 같은 애들은, 위에 있는 애들은 다 한 행씩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인 것 같고, 자, 내추럴 조인이 있어요. 내추럴 조인은 여기에서 컬럼명도 똑같고 데이터 타입도 똑같은 공유가 가능한 그런 똑같은 타입의 데이터 타입이 있으면 그걸로 조인 키를 이용해서 조인을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얘는 자동적으로 NO라는 컬럼으로 서로 조인이 될 겁니다. 네, 콜 A, 콜 B는 컬럼명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조인 키로 역할을 못 할 거고 NO라는 걸로만 조인을 해서 똑같은 이너 조인 결과를 출력을 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6번 문제입니다. 66번 문제는, 잠시만요. 네, 66번 문제는 윈도우 펑션을 사용하지 않고 아래의 실행 결과를 출력하는 SQL 찾아보세요 하는 거죠. 자, 일자별 매출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요거를 실행을 하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보니까 1,00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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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증가를 하는 거죠. 일자별 매출액을 누적 매출액으로 하겠다. 요거는 sum order by가 같이 들어가면 윈도우 함수로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윈도우 함수 사용하지 않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자별로 그룹 바이를 했어요. 그룹 바이 일자별로 뭐 어차피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10건이 출력이 되는 건 맞고, 그 다음에 일자가 나오고 sum 매출액이 나오면 이거는 그냥 얘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1번은 얘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고, 2번은 보니까 그룹 바이 일자로 했고, 그 다음에 일자별 매출을 두 번 조인을 했어요. 얘랑, 그러니까 일자별 매출이라는 테이블을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같이 조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날짜에서 보면, 여기 보면 A의 일자, 그러니까 첫 번째 일자별 매출의 테이블의 날짜별로 얘보다 크거나 같은 애를 같이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1이면 여기 11월 1일이잖아요.
근데 11월 2, 3, 4, 5, 6, 18, 90. 그럼 얘랑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모두 다 조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B의 매출액.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 테이블 있죠. 이 테이블 제가 마우스라서 잘 그리기가 힘든데, 자 11월 1일이면 그럼 여기 11월 1일, 2일, 3일 얘가 어떻게 붙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4일 이렇게 쭉쭉쭉 해서 10일까지 요게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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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2일이죠. 그 다음에는 2일이니까 얘보다 큰 거면은 어떤 게 될까요? 큰 거면 크거나 같은 거. 그럼 2, 3, 4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10일까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게 연속되어서 나중에는 또 여긴 다 2일이겠죠? 2일. 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문제풀이 영상이고, 그리고 이게 이론을 설명하는 영상은 아니다 보니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쭉쭉 넘어가서 아무튼 10일이 되면, 이렇게 10일이 되면 얘보다 같거나 큰 거는 10일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옆에 매출액이 다 1,000원씩 붙어 있겠죠. 이거 다 1,000원이잖아요. 그죠? 1,000원씩 이렇게 다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1일은 총 10개랑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일자별 매출 테이블과 10건이 매칭이 되는 거니까, 이랬을 때 이 두 번째 B의 매출액을 다 합치면 1일은 10,000원이 나오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2일은 9,000원, 그리고 8,000원.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거랑 정반대의 누적액이 출력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일단 좀 제거를 하고, 3번 같은 경우는 한번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을 보면 똑같이 조인이고, 자 2번이랑 3번을 비교했을 때 자 뭐가 다른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게 지금 2번이랑 3번이 똑같은 지금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꺽쇠 일자를 갖고 있는데, 제가 문제를 확인을 지금 했을 때 그룹 바이랑 오더 바이가 다르긴 합니다. 그룹 바이랑 오더 바이가 다르긴 한데, 한번 똑같이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자별 매출 A, 일자별 매출 B. 그렇게 했을 때 그룹 바이 일자별 A 똑같은 조인 조건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조인 조건이니까 얘는 사실은 위에랑 똑같습니다. 예,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죠? 예. 그리고 4번을 봤을 때, 자, 일자별 매출 B가 있고, 여기에서 B의 일자가 A의 일자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데 위에 보면은 이 스칼라 서브쿼리가 들어가 있죠. 예. 스칼라 서브쿼리가 들어가 있고, 요 스칼라 서브쿼리를 해석을 했을 때 지금 이거는 B의 거를 썸을 하는 거죠. 썸을 하는 건데, 얘는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문제가 조금 이상하게 나오고 있어요. 네, 이상하게 나오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누적 매출액이죠. 자, 일자별 매출 B에 있는 건데, B에 있는 일자와 A에 있는 일자를 비교해서 B에 있는 일자가 더 크거나 같은 걸 썸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2번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2번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고, 얘는 그래서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해설집을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일자가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면
작거나 같다. 예,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면 이 실행 결과와 똑같은 결과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문제에서 이 해설을 봤을 때 이 노랑이 문제에서는 아마 이 작거나 같다라고 넣었어야 될 것 같은 문제를 잘못 넣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은 뭐 정답이 없어요. 없는데 일단 여기서는 3번이라고 하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지금 뭐 시험 보는 건 아니니까 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 SQL의 실행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MP라는 테이블이 있고 depth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EMP에서 자, EMP에서 D가 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SQL을 해석을 할 때 처음에 프롬저를 먼저 보세요. 프롬저를 먼저 보고 이게 EMP라는 테이블을 보는구나. 그러면 EMP를 가지고 한 행씩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라는 애가 자, 요 내용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요 내용을 보는 거예요. depth에 where가 E가 I인 거. E가 I인 거는 얘죠. 이 라인이에요. 이 행을 얘기하는 건데 이 행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D 그러면 X예요. X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꼴 X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여기에 where라고 적혀 있고 D는 X예요 라고 써 있는 거랑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X면 이 두 개잖아요. 이 D에서 X는 이 두 개 행이에요. 하나씩 비교를 했을 때. 이랬을 때 카운트 디스팅트 A랑 B의 조합 A와 B의 조합은 자 A와 B의 조합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걸 합친다는 의미거든요. 이 바 두 개는. 그러면 A와 B를 합치면 이거는 1A가 되고 얘는 두 번째 행은 2A가 돼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런데 여기에 distinct라고 붙어 있는 건 뭐냐면 자, count distinct라고 하면 똑같은 걸 제외하고 세어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1A와 2A가 똑같나요? 똑같지 않죠? 그럼 똑같지 않으니까 제외 안 하니까 그냥 두 건인 거예요. 두 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두 건이구나 하고 문제를 풀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1A, 2A가 아니라 1A, 1A면 만약에 1A, 1A라고 돼 있었다. 근데 디스팅트가 앞에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럼 얘는 한 건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두 개 똑같으니까 중복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고 그 다음에 세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유도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의 서브쿼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전부 다 골라라. 이런 게 좀 어렵죠, 문제가. 그죠? 네. 자,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브쿼리는 단일행 또는 복수행 비교 연산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자, 서브쿼리에서 단일행 또는 복수행의 비교 연산자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뭐 2인이나 이런 거 단일행만 나와도 사용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서브쿼리는 셀렉트절, 프롬절, 해빙절, 오더바이절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뭐 이건 명칭만 다른 거예요. 뭐 프롬절이면 인라인 뷰, 뭐 오토바이나 셀렉트절에서는 뭐 스칼라 서브쿼리 뭐 이런 식으로. 자, 서브쿼리의 결과가 복수행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꼴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것들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과 사용이 가능한가요?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단일행 서브쿼리 때 사용이 가능한 거고. 자, 연관 서브쿼리는 서브쿼리가 메인의 컬럼을 포함하고 있는 형태의 서브쿼리가 된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다중 컬럼, 여러 컬럼이 나오는 서브쿼리는 서브쿼리의 결과로 여러 컬럼이 반환되어 메인 쿼리의 조건과 동시에 비교되는 것을 의미하며 오라클 및 SQL 서버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중 컬럼 서브 쿼리는 SQL 서버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2번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실행 결과를 출력하는 SQL로 가장 적절한 것. 이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나왔다. 은 거죠. 예, 이걸로 가장 적절한 SQL을 찾아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거는 문제가 어떤 게 문제냐 이걸 딱 봐야 돼. 지금 퍼스트 랭크라는 거 쓰고 있고요. 댄스 랭크 쓰고 있고, 그냥 랭크 쓰고 있고, 그냥 랭크, 그다음에 뭐 엔타일 뭐 이런 걸 쓰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엔타일 5를 썼으니까 뭐 5개가 나와야 한다 뭐 이런 건데, 예, 그죠? 한번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댄스 랭크를 사용을 했는데 오더 바이 발2 이걸 가지고 댄스 랭크를 한 거예요. 랭크를 매긴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보면 1, 2, 3, 4, 5, 6, 7, 8, 9, 10 그러니까 10, 20, 30, 40, 50 그러니까 값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댄스 랭크를 하든 뭔 랭크를 하든 그냥 1, 2, 3, 4, 5, 6, 7, 8, 9, 10으로 나왔어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랭크 이것도 보면 당연히 1, 2, 3, 4, 5, 6, 7, 8, 90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왔죠. 1, 1, 2, 2, 3, 3, 4, 4, 5, 5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걸로 등수를 매기는 거였으면 그냥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얘도 랭크? 아니다. 얘는 엔타일. 엔타일이 5라고 되겠죠. 5. 엔타일은 뭐냐면 우리가 타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구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데이터를. 어떤 숫자 데이터를 구분할 때 이렇게 타일을 만들어서 구분을 할 때 이 타일을 5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5개를 만들어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순위대로. 그럼 10개니까 5개로 나누면 총 5개의 타일이 나오겠죠. 2개씩 들어가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출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순서대로 5개의 데이터를 어떻게 이 데이터를 타일에 몇 개씩 넣으면 균등하게 나아지느냐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엔타일이라는 함수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SQL과 동일한 결과를 출력하는 SQL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회원 뭐 이런 게 있죠. 회원 있고, 그 다음에 약관 항목, 그 다음에 동의 항목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회원이 자 보자. 여기 프롬절 보면요, 회원 테이블이랑 동의 항목 테이블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회원이 어떤 누구한테 어떤 동의를 했는지 이런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회원 번호 조인이 됐고, 그룹 바이 회원 번호 회원명. 자, 회원 번호 회원명으로 그룹 바이를 하는 이유는 이제 회원 번호로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회원명을 위에 셀렉트 절에다가 쓸 수가 없게 돼요. 예. 그러면은 뭐 맥스를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쓰면 좀 뭔가 깔끔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자, 한번 봅시다. 그리고 또 having count 동의 여부가 n이면 0. 자, 그러면은 어떤 회원별로 어떤 동의 항목을 동의했는지 여기 이렇게 매칭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얘 자체가, 이 SQL이. 그랬을 때 동의 여부가 n이면 0이고요. y else null인 거예요. else는 null. 그러면 n이랑 그걸 카운트를 했으니까 n일 0일 때만 셀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null은 못 세니까. null은 셀 수가 없죠. 그죠? 예, null은 카운트 함수로 셀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직계형 함수들은 null을 제외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 else null 카운트, 자, 동의 여부가 n이면 0으로 바꾸고 아니면 else null을 한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동의 여부를 하지 않은 애들을 0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의를 안 한 것들이 0이니까 그런 것들 하나씩 세는 거죠. 하나,
두 개, 그다음에 이 회원은 동의 안 한 게 두 개가 있네 또는 세 개가 있네 이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SQL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SQL이랑 적절하지 않은 것, 동일한 결과를 출력하지 않은 것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말로 하면 하나라도 동의를 이게 1보다 크거나 같다잖아요. 여기 조건의 밑에. 그러니까 하나라도 동의를 하지 않은 게 있는 회원의 목록을 보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동의 항목에서 회원 번호끼리 지금 조인을 했죠. 조인을 하고 이그지스트로 조인을 했고 동의 여부에 n으로 있는 거, n이 하나라도 있는 거를 여기에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요만큼에서, 그죠? 서브쿼리에서 동의 여부가 n인 사람을 출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n이 하나라도 있는 사람을. 그러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이그지스트니까 해당하는 회원의 목록을 갖고 와라. 그러면 얘는 얘랑 똑같은 결과를 출력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똑같죠. 동의 여부가 n이 하나라도 있는 회원 목록, n인 목록의 회원 번호를 다 출력을 하고 우리 회원의 회원 번호가 여기에 포함이 되면 그 회원의 회원 번호랑 회원명을 출력을 해라. 그죠? 똑같은 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동의 여부에 n이 있는 거. 그럼 n이 있는 게 뭐 예를 들어 몇 개 있다고 칩시다. 이거는 회원 1, 회원 2, 회원 3, 회원 3, 회원 4 이런 게 몇 개 있는데 요거 다 합치면 카운트 하라고 하니까 여기 카운트 하니까 합치면 뭐 예를 들어 한 10개 있다고 치면 10보다 0이 크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회원의 모든 목록을 출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조건절이 0이 10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는, 10보다 작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이게 그럼 참이잖아요. 이게 참을 반환하는 거잖아요. 이 웨어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의 경우 모든 회원 목록을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르다. 그래서 옳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자, 이것도 보면 회원 번호끼리 조인키를 했고 동의 여부를 해서 n인 애들을 출력을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그룹 바이를 하죠. 그룹 바이를 한다는 거는 각 회원명마다 하나씩만 출력을 하겠다. 그래서 얘도 똑같은 결과를 출력을 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번까지 오늘 강의를 했고요. 여러분들이랑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